자, 그러면 이제 LH가 하고자 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재개발 한번 하는 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은 어떻게든 한번 할 때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외곽은 그냥 주거단지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지만 이 도심이라는 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막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는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잘못 지어놨다가 또 다시 한번 갈아엎으려면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갈 때 지금 진행을 해서 빈 땅을 새 건물을 지으면은 그 가치가 막 10배 이상 상승을 하는 지역인데 그 지어놓고 나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갈아엎으려면은 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재개발이 제대로 구역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는 어떤 정확한 얘기로 그냥 이분법적으로만 보자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합니다. 근데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받거나 장사를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사람은 집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상가만 내가 일할 자리가 필요한 거고 내 장사할 수 있는데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없어지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H에서 또 이제 대책을 내놨죠. 역세권 주변 이제 활성화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도 바꿔야 되잖아요. 뭐 지금 뭐 제기동이나 뭐 어디 가보면은 주변은 되게 낡아 있어요. 근데 막 좀만 떨어진 데 보면은 초고층 막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막 그런데도 이 막상 사람이 몰리는 역 근처의 인프라는 좀 열악한 도심 내에 어떤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재개발을 하면서 이 상가주택 가진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좀 해소해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가주택 뭐 역세권 주변에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행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도 있고 막 그런데 개발 반경을 넓혀서 굉장히 종상형 시켜가지고 높고 뭐 멋있는 이제 빌딩들로 채워놓은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상가를 우리가 분양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얘기죠. 영세 상인의 영업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겠다.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 상가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영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LH가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들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LH가 맨날 하는 일이 토지 확보 후에 민간한테 주택 지을 땅을 이제 분양을 하는 것도 또 LH의 일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LH가 어떤 데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30조라는 차익을 벌어들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H가 당연히 주도를 해서 빨리 재개발이 진행되면 우리한테는 큰 이득입니다. 그럼 LH는 그럼 뭐 남조라고 이런 일을 할까? 어떻게 7년 만에 30조라는 큰 돈을 벌어서 부채 절감을 해서 혁신 공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H가 지금 한참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크게 뉴스화가 안 되더라고요. 용인에 가보면 진짜 굉장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시티를 만들겠다고 해서 굉장히 큰 부지를 지금 확보했거든요. 확보한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구역을 또 이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플랫폼 시티 들어온다고 해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인근에 막 업무타운 크게 형성되고 막 상업지역 크게 형성되고 완전히 그냥 뭐 제2의 판교다 이럴 정도로 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겠느냐? 아니죠. 이 땅이 필요하면은 소유주한테 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사와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지금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플랫폼 시티 해당지에 아파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뭐 임야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싫다고. 네가 뭔데 뭐 나라에서 하면 다냐 막 이러면서 이제 데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가가 또 나오죠. 50개의 상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보상책도 없이 우선은 구역 지정을 뭐 다짜고짜 해놓고 땅을 뺏어가겠다는 얘기냐. 우리가 먹거리 문화거리를 이제 문화타운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지역으로 우리 상인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를 협의도 없이 그냥 뭐 수용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좀 세워달라 아니면 보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LH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신도시 들어갈 때 그린벨트로 어떤 지정을 해놓은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그린벨트 묶여있다고 해서 땅 주인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 주인들은 그린벨트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머리에 띠 매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죠. 플랫폼 시티도.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나라가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공을 위한 어떤 수용이라는 거는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한 땅에 또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세곡의 LH 그 임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수용 당시에도 보상책이 미미하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해줄게. 똑같은 얘기죠, 지금이랑.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10년 뒤에는 안 오른 가격으로 이 분양가 그대로 너희가 추가 분담금만 내면은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켜서 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올해 1월 21일 뉴스네요. 공공임대 세곡동에 공공임대 아파트 10년이 지나서 이제 임대후 분양 전환을 받을 때가 된 거죠. 근데 약속은 임대 당시 준공 당시 들어갔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져 있었는데, 아니면 그 10년 뒤에 주변 시세보다 한 50% 가격으로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년 임대 후에 여기 보시면 나오죠.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 시세에 비해 30에서 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끔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임대 살고 있던 사람들 추가 분담금은 뭐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제 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그린벨트 묶인 지역을 수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린벨트 땅값은 주변 시세,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세에 비해서 뭐 터무니없이 뭐 많게는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공짜 땅이죠. 공짜 땅에 임대주택을 지어 놓는 겁니다. LH가 짓는 거니까 임대주택을 짓고 10년이 지나서 그걸 이제 분양 전환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뭐 혜택을 준 거잖아요.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고 주변 시세보다 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LH에서 만드니까 나라에서 한 거니까 했는데, 그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끝나면은 내가 이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 주변에 얼마인지가 보이는 거죠. 이제 시세보다 50% 낮은 가격으로 약속을 해놨는데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저는 무슨 이제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보니까 개포가 막 15억, 20억 막 이러고, 세곡동도 지금 뭐 거래되는 거 보면 13억, 14억 막 이거 기본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LH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걸 수도 있죠.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이 가격으로 안 해도 일반 분양 너무 잘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거 한정돼 있어. 미안해. 라고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이 도심 내에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혁신 공기업이 됐습니다. 30조를. 근데 얼마만큼 지금 빨리 진행을 할 거냐, 다들 의심하시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아직 69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69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돈하고 엮여 있잖아요. 결국에 다 돈하고 엮여 있고, 기업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수익이 나는 행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려면 LH는 토지주택공사란 말이죠. 토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주택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LH가 직접 도심 내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거는 LH도 돈을 벌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주택을 10년 후에 분양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지금 LH도 땅을 사서 투자를 한다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LH가 어떤 땅을 사야지 10년 후에 가장 차익이 큰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역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수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얘기는 집주인한테 최대한의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집주인이 억울하게 쫓겨난 일이 없도록 10년 후에 내가 차익만큼 너한테 네 지분만큼 시세 상승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LH가 거꾸로. 지금 나는 네 땅이 필요한데 너는 살 집이 없잖아. 10년 동안 우리랑 공동 등기를 해서 네가 10년
필수적으로 거주를 하고 그때 가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네 지분만큼 내가 너한테 살게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도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내는 사람이 나중에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시세가 올라간다고 하면. 자, 그러면 LH는 사업을 하는 데니까 LH가 더 많이 짓고 싶겠죠. 어디에다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수용 이전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철도 유휴 부지, 그리고 용산 정비창에 나와 있죠. 용산이 LH가 임대사업을 하든 민간한테 택지로 공급을 하든 그 가격이 지금 개발만 이루어지면 가장 비싸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자, 정비창 맨날 얘기가 나옵니다. 8,000세대 들어간다. 근데 저희가 거기 분양가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분양 얼마에 할 것 같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매수도 못해요. 그딴 걸. 왜냐면 철도청 부지잖아요. 철도 정비창 부지인데 그건 뭐 나라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철도청 해가지고 등기상에 딱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우리가 뭐 한 1억, 2억 들고 가가지고 이만큼만 팔아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자, LH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거 철도창 부지에 대해서 공급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땅을 정비할 거잖아요. 2023년인가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변 환경을 좀 개선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양가가 얼마인지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도심 내에 뭘 할 거냐,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종상향 시킨다고 했고, 역세권 주변에 어떤 제약을 다 풀어주겠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3종 주거는 준주거로 바꿔주고 준주거지는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개발을 완전히 높게 해가지고 10년 후에 시세가 폭등을 하면은 비싸게 분양해도 자신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얘기인데 LH가 주도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손해보느냐?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더 급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언제부터 지정되냐고? 이제 조만간에요. 지금 이미 다 9월 달까지인가? 거기는 추가로 시범으로 이제 들어갈 만한 주택 그 지역을 주택 뭐 활용 방안을 다 생각을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LH가 투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임대주택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해서 빚을 탕감하겠다. 근데 10년 있다가 분양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LH가 돈을 뭐 무제한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려놓은 사업 중에 회수하는 금액으로 이거를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서울 재개발을 딱 지금 해놓고 나서 그 다음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한다면 LH가 돈이 더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 할 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이거든요. 나라 돈도 뭐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또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우려하고 있는데 그 돈을 사용처를 명확하게 해야 보장이 있어야 돈을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 뭐 사태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돈을 풀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고 돈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나라에서 주도하는 게 당연히 SOC 사업이랑 건설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걸 LH가 주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이 무제한으로 풀려있던 돈을 도심 내에다 쏟아 붓겠다는 얘기로 역설적으로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한 발 쏜 겁니다. 이제 기관총을 갖고 와서 따다다다닥 쏴가지고 이렇게 목적지를 맞추고 싶은데 정비창 한 군데를 쏜 거예요. 우선은 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개발을 지금 얘기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렸어요. 뭐 2022년, 2023년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 스케줄 한번 봤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제도 도입은 주택법을 개정하는 시점이 올해 10월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부지 확보가 올해 9월입니다. 주택정비과 서울시 그리고 LH와 SH가 합동해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꼭 집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집을 살고 뭐 이 집이 뭐 10년 뒤에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낼까 안 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재개발 투자 안 하시잖아요. 부가형 뉴타운 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프리미엄이 최소 그냥 기본이 8억입니다. 8억. 재개발 들어간다고 지정이 되고 이제 관리 처분이 들어갈 것 같은 게 8억이 되는 겁니다. 내 집은 2억인데요. 1억 6천이고. 그렇죠? 도시명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승인은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그냥 아무 때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수도권 30만 호 조기 공급이라는 얘기인데 수도권 30만 호 안에 서울에 7만 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인데 2021년 말에 하반기쯤에 분양을 개시합니다. 아파트 공공택지 아파트 지속 공급책은 사전 청약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것도 21년 하반기에 기획과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스케줄 짜놔서 뭐 제대로 지켜지는 게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빨라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희가. 저희는 기회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LH에서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LH는 이제 속도를 내서 답답해. 재개발 진짜 느리다. 너네 뭐하냐. 잘 살게 해준다 그래도 너네끼리 싸우고 앉았어. 다 짜증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 데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풀어서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 저희끼리는 맨날 얘기하는 건데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낸다고 하는데 어딘가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쓸 거냐. 지금 나왔습니다, 답이. 주택에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땅에다 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관심 없다고 욕할 게 아니라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서울 한복판 도심이 개발이 되고 그쪽에 주택이 종상향 해줘가지고 기본 35층, 최고층 50층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를 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개발에 우리도 뛰어들자는 얘기죠. 우리도 뛰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개발에. 그러면 강남이 뭐 지금 30억인데 한강변이 용산 정비창에 들어온 게 40억이 된다고 한들 이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보다 신축이고 거기보다 부지가 더 넓고 그렇죠? 그러면 10년 뒤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LH는 자기네들 돈을 까먹으려고 여기다 투자하는 거냐? 이렇게 나라 이 돈을 이렇게 풀어놓은 상황 리스크를 안고서 돈을 풀어놨는데 이 돈을 가지고 까먹으려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손해보는 거, 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LH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또 부자들한테는 기회가 가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변 시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원한다 하면은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한번 그 지역에 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다들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용산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남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드려도 움직이지 않으시죠. 왜? 주변에 가보질 않으셨거든요. 가봐야 압니다. 근데 못 가보실 것 같으면 먼저 와서 얘기라도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 시간입니다. LH가 사업을 주도한다는 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LH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사업성을 LH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고 궁금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많이 문의들 하시고 이제 상담도 많이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기가 많이 안 좋은데 건강 다들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